제가 막 혼자 이제 영업을 하다가 주방장을 두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콕입니다. 자, 오늘 식당 성공회에 올라온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식당 운영을 위해 직원이 알아서 움직이는 운영 매뉴얼, 체크리스트, MOT에 대해 만들려고 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질문자는 주용태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쓰기도 있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등은 매장마다 다 달라서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006년도 제가 막 혼자 이제 영업을 하다가 주방장을 두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주방장을 두고 해야겠다. 그래서 주방장을 두고 일을 해보니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할 수 없잖아요. 둘이서 셋이서 영업을 할 때는 이게 어떤 그 업무가 통일이 돼야 돼요. 얘는 칼을 여기다 놓는데 얘는 자꾸 칼을 저기다 둬. 이거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텍스트로 일단 매뉴얼을 만들었죠. 텍스트로 매뉴얼을 막 워드로 쳐가지고 그걸 뒀는데 욕심이 나니까 이제 자세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읽질 않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양이 많아서. 그 다음에는 이미지로 한번 해봤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달아봤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았습니다. 그것도 잘 안 읽고 보지도 않고. 이제 최근에 만든 거, 한 1년 전에 만든 건 영상을 또 만들어봤죠. 영상으로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봤는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앉아서 보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매뉴얼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더니 좀 효과가 있더라. 이런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당을 만들고 싶으세요? 식당을 살리고 싶으세요? 식당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식당 성공회로 오세요. 식당을 성공시키는 곳 식당 성공회입니다. 매뉴얼을 만들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읽고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해보는 것과 매뉴얼로 숙지하는 건 다르거든요. 또 외우지도 않습니다.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잘 외우지 않아요. 당연히 뭐 외울 시간도 없고 뭐 외우라고 해도 잘 외우지 않겠죠. 그리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매뉴얼이 자주 바뀌니까 만들어두고 이제 오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매뉴얼을 이거 바뀌었는데 이것도 알려줬다가 또 잘못 또 바뀐 대로 안 해주고 그전대로 하면 이래서 꼬일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매뉴얼을 못 썼어요. 일단은 매뉴얼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매뉴얼의 목적을 업주가 알고 있어야겠죠. 매뉴얼의 목적은 뭐겠어요? 별게 없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매뉴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매뉴얼은 아예 안 만들고 변동이 거의 없는 업무에 대한 리스트만 작성하거나 그런 매뉴얼만 만드는 거죠. 저희는 계속 매뉴얼이 바뀐 이유가 계절별로 음식이 바뀌기도 하고 이제 또 제가 새로운 걸 또 이렇게 들여오거나 초밥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매뉴얼이 세부적인 거는 사실은 매뉴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매장에서 발생했던 사고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리스트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리스트의 예방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사고 리스트에 예방할 수 있는 리스트,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을 또 작성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일단은 반은 된 거예요. 매장에서 날 수 있는 사고 많잖아요. 직원들끼리 뭐 화상을 입었다. 그랬을 때는 준비되어 있는 화상 연고를 바르고 뭐 붕대를 한다.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님하고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니저를 부른다. 네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매니저를 부른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요.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매뉴얼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매뉴얼이고 백과사전이야. 이렇게 두꺼워요. 사고 난 데 찾아가지고 그거 응대할 수 없어요. 당장 자주 발생하는 그거에 대한 그런 것만 만들어야 돼요.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아까 간단하게 만드는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복잡한 것은 만들지도 말고 어렵게 쓰면 안 돼요. 그 용어도 우리가 주로 쓰는 그냥 구어적인 용어 있잖아요. 전문 용어 말고 그런 것들을 주로 써야 됩니다. 다음은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을 줬으면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연습을 시키는 게 뭐냐면 아침에 5분 정도라도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또 시키는 겁니다.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자꾸 자주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프린터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어디다 저장하거나 카톡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네이버에 보면 카페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민쿡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만 쓰는 카페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안에 영상도 저장하거나 아니면 파일들, 여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저장해놔요. 나중에 꺼내줄 수 있게.
그래서 그 카페를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는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매장의 카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사하면요, 그 카페에 있는 내용을 좌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패드 같은 데다가 그거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 입사한 사람은 이제 카페에 가입이 되겠죠. 가입을 시켜주고 퇴사하면 카페에서 이제 탈퇴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카페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뭐 이런 건 나 컴퓨터 할 줄 모른다, 나 카페 못 만든다 그러면요, 프린트 하세요. 프린트해서 주거나 아니면 파일을 따로 보관했다가 컴퓨터에서 읽게 해주는 겁니다. 패드에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들을 저장해서 나중에 이게 프린트하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다시 종이로 또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페나 아니면 온라인에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수정이 바로바로 되니까 그런 간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다음은요, 아까 이야기했는 연습시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연습을 시키되 주기적으로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바뀌면요, 일주일에 월요일 날 아침에 5분간은 요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아침에 조회할 때 얘기하세요. 매니저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그럼 매니저는 그걸 전달해 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뭐 되게 막 딱 서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거지 방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설거지 방법에 대해서 숙지시킵니다. 카톡으로만 줬더니 읽는 사람만 그냥 한 번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전달한 내용들, 공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육합니다. 이게 주기적이어야 돼요. 바뀌어도 얘기해줘야 되고 안 바뀌어도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 매뉴얼이 안 바뀌어요. 제가 주방장이 바뀔 때마다 회를 뜨는 거나 아니면 그릇을 식기를 놓는 위치마저도 메인 주방장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바뀌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입사할 때 숙지시켜야 됩니다. 입사할 때 이거를 30분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30분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투입해요. 그렇게 한 것과 안 한 거는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뭐 근무 수칙과 업무 매뉴얼을 아침 30분씩 3일 정도만 읽히면 돼요. 그러면 그냥 투입했던 사람과 읽고 투입했던 사람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사하면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는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합니다. 내가 혼자 하잖아요. 주인이 혼자 하거나 알바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뭐 매뉴얼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되고 직원들이 뭐 둘셋이서 된다면요, 매뉴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주 코딱지만한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달 식당 같은 경우에도 주방에다 붙이는 분들 많잖아요. 어느 주방에는 가면은 프린트물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고기 몇 그램에 어떻게 조리한다 이런 거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런 매뉴얼이라도 좋아요. 이런 매뉴얼이라도 자꾸 만들어서 숙지시키고 하면은 이 상품력이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왜냐면 일정한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서 사고도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당에서는. 그래야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먹장 먹살 내용이 좋았다면, 네. 의자에서 사고 났다는데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또 사고를 내네. 아, 정말 맨날 얘기도 그래. 자, 오늘 먹장 먹살이 좋았다면, 손님 의자에서 사고 났다는데요? 손님 의자에서 사고 났다는데요? 사고 났다고? 다시 하자.